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는 김장 채소 중에서 무, 배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르시는 쪽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가을 재배는 물론이고요, 봄까지,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초여름에 종구를 수확할 때까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최초 한 번만에 토양 방제를 해서 봄까지 안전하게 쪽파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는요, 뭐니 해도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품질 좋고 수량 많은 쪽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해충 피해입니다. 그 해충의 피해를 막지 않으면 쪽파 재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고자리파리라든지 뿌리응애라든지 하는 피해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쪽파 재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것들 때문에 애먹으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특히 9월은요, 7, 8월 동안 땅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 고자리파리 유충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딱 맞물리면서 김장용으로 쪽파를 재배하려고 파종을 했는데 그것들이 아예 땅속에서 고자리파리의 피해를 극심하게 보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화학농약이 됐건 아니면 유기농 자재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토양 해충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벌레를 유인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이 쪽파는 물이 건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병이라기보다 생리장애에 속하는데 칼슘의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쪽파의 잎끝 마름증이 나타나요. 이 잎끝이 마르는 건 고자리파리라든지 뿌리응애에 의해서 어떤 뿌리가 훼손되면 잎끝이 마르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칼슘 결핍에 의해서 이 쪽파의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물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물이 과습하게 되면요, 해충들을 끌어모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파리들은 물기가 있는 걸 좋아해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파리들이 땅에 모여서 오히려 땅에다가 알을 낳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세요. 쪽파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 줄 때 충분히 주시고 그 주에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럼 별도의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쪽파는 양분 공급이 만약에 중간에 중단되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쪽파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쪽파라는 작물은 뿌리 작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땅속에 하얀 알갱이가, 쪽파 알갱이가 있죠. 그 알갱이는요, 뿌리가 아니에요. 이건 비늘줄기라고 하는 줄기가 겹겹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바로 줄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쪽파는 양분을 어디에 저장할까요? 무라는 그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배추는요? 배추는 줄기와 잎에 저장을 해요.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쪽파는 양분을 그 종구 부분의 줄기, 그리고 위에 초록색 부분의 잎에 그 양분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장해야 될 양분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쪽파가 살이 통통하니 올라서 그 식감이 부드러운 쪽파로 자라야 되는데요, 이게 양분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살이 오르질 않아서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이 질긴 그런 쪽파를 수확하시게 돼요. 그래서 양분을 여러분들이 중단됨 없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어느 정도 간격으로 주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쪽파는 여러분들이 파종하시고 나서 잎이 서너 장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 추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추비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가 돼서 두 번째 추비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쪽파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심으시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뭘까요? 바로 이 뿌리 부분을 다듬고 위에 줄기 부분을, 이 꼭대기 부분 있죠, 여기를 가위로 딱 잘라서 파종을 하십니다. 그러면 속설에 쪽파가 더 잘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쪽파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쪽파를 심었을 때 어떤 건 좀 일찍 나오고 어떤 건 좀 늦게 나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동시에 잘라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 좀 빨리 나와서 빨리 자라고 어떤 건 좀 늦게 나오고 하면요, 빨리 자란 것들이 늦게 자란 것들을 못 자라게 해요. 양분을 뺏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가 됩니다.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 8월 말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일찍 심으신 분들은 8월 중순에도 파종을 하셨어요. 다만 김장 때 파종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보통 배추를 심고 나서 2주 후에 쪽파를 파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배추 못 심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배추 심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그럼 쪽파를 심는 시기 역시 2주 후라 그러면 더 늦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략 9월 중순 안에는 김장용은 파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쪽파는 보통 파종하시고 나면 40일 이후부터는 이제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어리겠죠. 그래서 이제 수확량을 생각한다면 더 두셨다가 수확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기르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쪽파는요 50일, 60일 정도 해서 2달을 넘기지 않는 게 품질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쫄깃쫄깃한 억센 쪽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월 중순에 김장을 하신다고 하면 9월 중순 안에는 쪽파를 파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0일경 안에는 쪽파를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쪽파는 뭐 구입하시면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한두 개씩,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한 개씩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요 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아주 알이 굵고 좋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봤을 때 엄지손가락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를 심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두세 개를 뭉쳐서 한꺼번에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 깊이는요, 보통 이제 쪽파는 만약에 멀칭 비닐을 쓰시게 되면 구멍을 내가 뚫던지 아니면 타공 비닐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원래 뚫려 있던 간격대로 쪽파를 심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이랑을 만들었을 때는 호미로 이렇게 줄을 타서 여기에다가 파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cm 정도의 깊이로 파종을 하시는데 5cm 깊이로 땅을 파서 이 종구를 넣게 되면 대략 위에 2.5cm 정도의 흙이 덮일 정도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줄을 타놓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은 다음에 손가락이 다 묻힐 정도로 푹 찔러 넣으시면 그게 대략 5cm 깊이가 됩니다. 그럼 이 위에 흙을 이렇게 덮으시면 그게 2.5cm 정도 덮이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쪽파는 어느 정도 북주기를 한두 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뿌리 쪽이 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좀 튼실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북주기라든지 물주기라든지 추비라든지 하는 걸 감안하신다면 비닐을 굳이 멀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 반대로 멀칭을 하게 되면 수분 유지에는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재배 간격이 재배의 깊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쪽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분구라는 게 있어요. 이 분얼이라고 합니다. 분얼. 이 하나의 알갱이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걸 분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쪽파는 대파보다 그 분구 또는 분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심으면 가을 수확할 무렵쯤이 되면 10개에서 15개까지 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월동을 시켜서 봄까지 가게 되면 그게 또 한 차례 분구를 해요. 2차 분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좀 좁게 심어서 솎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재배 간격을 10cm 정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파종 간격을 10cm 간격으로, 10cm라면 한 뼘보단 좀 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이 정도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를 파종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확하실 때, 가을에 수확하실 때 되면 이게 분구가 돼서 거의 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좁게 심게 되면 그 알이 너무 작아진다거나 분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여린 그런 쪽파를 수확하시게 돼요. 월동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 한쪽에
월동용 쪽파를 따로 좀 심으세요. 그리고 거기는 아예 한냉사를 처음부터 씌우십시오. 그래야 봄에도 농약을 안 쓸 수 있고요. 수확할 때까지 농약을 안 쓰고 초반 한번 토양 방제를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토양 방제를 안 하고 재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냉사 재배입니다. 나중에 한냉사를 씌우면 이 땅속에다가 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아예 파종을 하고 나서 직후에 한냉사를 씌워서 쭉 재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봄까지 그리고 종구를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분구, 2차 분구라는 걸 계속 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금이라는 건 해서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재배 간격을 넓혀 주셔야 그 수량이 좀 넉넉하게 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요, 고자리 파리들이 지금 깨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거름 냄새를 맡고 날아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지금 막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토양 방제, 물 관리, 양분 이런 거 신경 쓰셔서 품질 좋고 수량 많은 그런 쪽파를 꼭 수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가을 수확,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